혹시 지금 매일 똑같은 출퇴근길, 똑같은 루틴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SNS에 올라온 화려한 모습들을 보며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모두가 가라는 그 길이 정말 나에게도 맞는 길인지 의문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여기 조선시대에도 이 모든 질문을 던지고 고정관념을 뒤엎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암 박지원 선생님입니다. 그는 고리타분한 양반 사회 속에서 홀로 자유로운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았지요. 막힌 세상에 새로운 길을 제시했던 조선의 틀을 깬 괴짜 성각자였습니다. 오늘은 그의 따뜻한 풍자와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잔잔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깨달음을 찾아가는 시간. 여러분 마음속 답답함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박지원 선생님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양반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가난한 양반이 먹고 살기 힘들어 부잣집에 돈을 빌렸는데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양반 신분을 판다는 증서를 쓰게 됩니다. 돈을 빌려준 부자는 그 증서를 받아들고 이제 나도 양반이다 하고 신이 났지요. 하지만 막상 양반이 되려고 하니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양반은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장사를 해도 안 된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걸어야 하고 말투도 점잖아야 한답니다. 글을 읽을 때는 어려운 한자로 된 책만 읽어야 하고 실용적인 지식은 천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듣고 또 듣다가 결국 소리쳤습니다. 이런 양반 됐다가는 굶어 죽겠소. 돈은 그냥 드릴 테니 양반은 도로 가져가시오. 박지원 선생님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당시 양반 사회의 모순을 통쾌하게 꼬집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삶을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무릇 참된 것을 따라야 하니 겉모습만 꾸미는 것은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명함에 적힌 직함만 중요하게 여기거나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 SNS에는 화려한 식사와 여행 사진만 올리지만 정작 일상은 공허한 사람들.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옷으로 자신을 포장하지만 내면의 성장은 없는 모습들. 박지원이 살았던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듯 합니다. 그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모습인가요? 겉으로 보이는 그것이 진짜 당신의 가치인가요?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직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의 진짜 모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선택들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박지원은 3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름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잠시 멈춰서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잠깐 멈춰 서서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박지원 선생님은 단순히 비판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는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1780년 청나라로 가는 사신단에 합류한 박지원.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 조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박지원이 청나라에서 쓴 여행기가 바로 열하일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혁명적인 책이었지요. 청나라 거리를 걷던 박지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물건을 나르는 수레, 사람을 태우는 수레. 수레 덕분에 무거운 짐도 쉽게 옮기고 먼 거리도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는 수레가 거의 없었습니다. 양반들이 수레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실용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이상한 자존심 때문이었지요. 박지원은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벽돌로 지은 튼튼한 건물들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초가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하고 오래갔거든요. 상점들도 활기찼습니다. 장사를 떳떳한 직업으로 여기고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며 생각했습니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수레는 막힌 곳을 터주고 배는 통하지 않는 곳을 뚫어준다. 낡은 것은 부수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실로 큰 지혜이다.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 말한 이용후생의 정신입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학문이고 진짜 정치라고 그는 믿었지요. 어려운 한자로 된 책만 읽고 앉아서 공론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던 방식이 있는데 왜 바꿔야 하지? 예전이 더 좋았어. 하지만 박지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변화는 두려운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동네 작은 식당도 이제 배달 앱을 쓰고 QR코드로 주문을 받습니다. 70대 할머니도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합니다. 오랜 전통을 지켜온 한복 가게도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전 세계에 한복을 팝니다.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거부한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원이 말한 실용의 정신입니다.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멋있어 보이는가보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평생 같은 방식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고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박지원 선생님도 처음 청나라에 갔을 때 모든 게 낯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조선에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새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미뤄뒀던 온라인 강의 하나, 궁금했던 새로운 앱 하나, 도전해보고 싶었던 작은 변화 하나.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원이 수레 하나에서 조선의 미래를 봤던 것처럼 여러분의 작은 변화도 큰 성장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암 박지원 선생님. 그는 300년 전 사람이지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닐까요? 우리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매일 수많은 선택 앞에 섭니다. 때로는 남들의 시선이 두렵고 변화가 부담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렇게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고정관념은 없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작은 시도는 무엇일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생각을 살짝만 뒤집어 보세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바라보세요.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박지원이 막힌 조선 사회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막혀 보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보세요. 누군가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가치를 따라 살아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300년 전 연암 박지원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입니다. 늘 평온하세요.